산적이 주막을 습격했습니다. 늙은이 하나쯤이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피 한 방울 안 나는데 전부 쓰러졌습니다. 내 발은 사람을 죽이진 않소. 다만 조선시대에 발놀림 하나로 마을을 지킨 과부, 지금 시작합니다. 라디오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 끝자락 어느 나루터 마을에 장맛비가 쏟아지던 밤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을 듯 퍼붓는 빗줄기에 둑이 흔들리고 물살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요. 젊은 홍 씨는 주막 마루 끝에 서서 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불렀지요. 서방님, 둑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남편은 집신끈을 급히 매며 일어섰습니다. 염려 마시오. 잠깐만 다녀오리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빗속으로 뛰어갔지요. 홍 씨는 발끝에 힘을 주며 뒤따르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녀를 붙들고 있는 듯 했지요. 둑 아래 어둠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뚝을 뽑는 듯한 낯선 손길이 번쩍였지요. 하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 홍 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살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둑을 향해 덮쳤고 둑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아니, 남편의 몸이 물속으로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홍 씨의 비명이 천지를 뒤흔들었지요. 물에 떠내려가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세곡 표식이 선명히 찍힌 곡식 자루들도 함께 흘러갔지요. 홍 씨가 물가로 뛰어들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선 흙냄새와 함께 관아, 잉크 특유의 냄새가 진하게 풍겼지요. 놓으시오. 당장 놓으란 말이오. 하지만 그 손은 더욱 단단히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외침이 바람과 물소리에 뒤섞여 흐려지다 끊겼지요. 그 밤 홍 씨의 발은 멈춰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데려가셨네. 장맛비에 둑이 무너진 것이지. 하지만 홍 씨는 다른 말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불렀다. 내가 불러서 죽게 했다. 장복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차가운 마루에 앉은 홍 씨의 몸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속으로 단단히 맹세했지요. 다시는 이 발을 쓰지 않으리라. 다시는. 멀리 빗속에서 절뚝이는 사내 하나가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홍 씨는 60을 훌쩍 넘긴 과부 할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같은 주막에서 장국밥을 끓이며 하루를 열었지요. 새벽 일찍부터 무쇠솥에 불을 지피고 사골을 푹 고아 구수한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면 하나 둘 손님들이 모여들곤 했지요. 어느 날 아침 단골 손님 하나가 국밥 한 그릇을 후루룩 들이키며 농을 건넸습니다. 할매 젊었을 적엔 발이 빠르다고 소문났다던디 요새도 그러시오? 할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더 깊이 저으며 고개만 가볍게 저었지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 어둠 속에는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할멈은 가끔 손을 뻗어 꺼내려다가도 손끝이 보자기에 닿기 무섭게 움찔하며 거두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부축해 오고 있었습니다. 행상 하나가 멍든 얼굴로 비틀거리며 주막 앞까지 왔습니다.
그대로 마루에 털썩 주저앉더니 신음을 흘렸지요. 산길이 험해졌소. 할멈이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행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말을 이었지요. 그놈들 사람을 죽이진 않는데 관절을 부러뜨리더이다. 팔이 이렇게 꺾이고 다리가 저렇게 휘어지는데도 피는 한 방울 안 나더이다. 할멈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해가 기울 무렵 관아의 젊은 서리 윤서리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국밥 한 그릇을 청했고 할멈은 정갈하게 담아 내주었지요. 윤서리는 국밥을 받아들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한두 숟가락 뜨다 말고 툭 말했지요. 요즘 세곡 장부가 어수선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이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밥을 다 비우고 일어섰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멈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젖은 행주로 기둥을 닦아 내리다 문득 손이 멈췄지요. 기둥의 칼끝으로 새긴 듯한 작은 표식이 생겨 있었습니다. 매듭 모양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한 문양이었지요. 할멈은 행주를 다시 적셔 표식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을 대려 하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손을 뻗었으되 결국 지우지 못하고 물러났지요. 마루를 닦는 할멈의 동작은 이상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발을 옮길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마치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주막 뒤편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지요. 누군가 담을 타고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장독대 쪽으로 다가가더니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는 다시 뚜껑을 덮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할멈은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지요. 그저 어둠 속에서 눈만 번뜩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막에 불청객이 찾아왔지요. 빚을 핑계 삼은 동네 건달 셋이 대낮에 들이닥쳤습니다. 상납을 내라. 덩치 큰 놈이 마루를 쿵쿵 밟으며 소리쳤지요. 이 국밥이 얼마나 한다고 이런 값을 받는 게야. 과부 주제의 돈을 긁어 모으려 하나? 할멈은 일부러 허리를 더욱 굽혔습니다. 목소리도 더욱 낮고 떨리게 만들었지요. 늙은 과부를 괴롭히지 마시오. 제발. 건달들은 할멈의 모습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밥솥을 걷어차려고 발을 들어 올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멈의 발이 마루판을 스치듯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지요. 건달의 발목 앞에 할멈의 발이 살짝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건달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균형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 그대로 기둥을 향해 쿵 하고 부딪혔지요. 이마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피는 나지 않았으되 눈앞이 핑 도는 듯 비틀거렸지요. 둘째 건달이 화를 내며 멱살을 잡으려 팔을 쭉 뻗었습니다. 할멈은 한 발 물러서는 척하다 건달의 손목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건달은 자기 팔이 어찌 된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쏠렸지요. 그 순간 할멈이 손목을 돌려 비틀자 건달의 손목이 꺾이며 몸 전체가 돌아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고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털썩 주저앉았지요. 얼굴이 새파래지며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셋째 건달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칼을 번쩍 뽑아 들었지요. 이 노파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할멈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술독 뒤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손끝으로 화롯가의 재를 살짝 집어 문턱에 뿌렸지요. 건달이 칼을 휘두르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발이 재에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몸이 앞으로 쏠리며 칼이 손에서 떨어졌고 그대로 마루의 턱을 부딪히며 나가 떨어졌지요. 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꺾이는 소리, 숨이 막히는 신음, 마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선명했지요. 쓰러진 건달의 소매가 걷히며 무언가 드러났습니다. 매듭 모양의 문양이 팔뚝에 새겨져 있었지요. 주막 밖에서 이 소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참 뒤 윤설이가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건달들을 보고는 할멈을 돌아보았지요. 할멈이 하셨습니까?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설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이들이 왜 이곳에? 할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국물을 닦아낼 뿐이었지요. 건달들이 기어나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목님께 말씀드리겠다. 꼭 말씀드리겠다. 그 말을 듣는 할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골짜기에 산적패의 소굴이 있었습니다. 두목 마금수는 부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지요. 보고가 끝나자 그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종아리를 쓸어 내렸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창가에 섰습니다. 씩 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늙은 과부가 발끝을 숨긴다. 마금수의 절뚝임은 젊은 날의 상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름난 택견 고수에게 단 한 번의 발놀림에 종아리가 꺾였었지요. 그때의 수치심과 고통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 냄새가 난다. 마금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를 불러 명했지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변장 옷을 준비하라.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막의 술독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었지요. 또 누군가는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할멈이 산적과 한패라더라. 그래서 다치지 않았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할멈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독대 뒤에 숨겨둔 작은 나무판에 날짜와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기록했지요. 언젠가 쓰일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밤이 되면 할멈은 상복근을 만지곤 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달려갔더라면, 그럴 때마다 손등이 물에 씻긴 듯 새하얘졌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윤설이는 할멈을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지요. 그날 둑이 무너진 게 정말 하늘탓만이었을까요? 하지만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증거가 없으니. 산속에서 마금수는 변장용 옷을 펼쳐놓고 거울을 보며 말투를 연습했습니다. 발 디딤을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 여인이 맞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리라. 그날 밤 마을 어기 장승 아래에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장승 뒤에 새로운 표식이 남겨졌지요. 이제 들어간다. 신호였습니다. 주막 처마에 걸린 풍경이 바람도 없는데 딱 3번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할멈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멈은 마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집신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일찍 나루터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지어 불길이 치솟았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주막으로 비틀거리며 왔습니다. 옷이 찢기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요. 산길이 막혔소. 마루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다오. 말을 마치자마자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고작 둘뿐이었고 아전들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며 늑장을 부렸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산적 정찰조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주막을 향해 곧장 다가왔지요. 할멈은 솥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재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마루판에 물을 뿌려 닦으며 미끄럽게 만들었고 문턱에는 모래를 살짝 뿌렸지요. 정찰조 셋이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밥을 먹고 있던 손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죽는다. 할멈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생은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지요. 손님을 놓으시오. 할멈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찰조가 비웃었습니다. 늙은 과부 주제에 무슨 배짱이냐? 할멈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할멈의 발이 마루를 스치며 움직였습니다. 정찰조 하나의 발목 뒤를 살짝 걸어 당기자 그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갔지요. 등이 마루에 쿵 하고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둘째가 칼을 빼려는 순간 할멈이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지고 팔이 꺾이며 무릎이 꺾였지요. 으아. 비명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셋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멈이 장작 하나를 집어 던졌고 정확히 종아리를 맞춘 그는 비틀거리다 넘어졌지요. 할멈은 셋째를 장작 더미에 끌고 가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은 관아로 넘기겠다. 정찰조 둘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며 외쳤지요. 두목이 직접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마을에는 공포와 소문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할멈이 산적 셋을 혼자 때려 눕혔다더라. 어찌 그런 힘이 있는 게냐? 윤설이가 달려와 할멈의 제압 흔적을 살폈습니다. 마루의 물기, 문턱의 모래, 그리고 정확히 급소만 노린 흔적들을 보았지요. 택견이로구나.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발을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절뚝이는 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장한 사내 하나가 주막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다음 날 저녁 주막에 손님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갓을 푹 눌러쓰고 도포를 걸친 사내였지요. 걸음걸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였지요. 술 한 사발 내오. 사내가 마루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멈이 술과 안주를 내왔습니다. 사내는 받아들고는 일부러 상을 거칠게 당겼지요. 술잔이 쏟아지며 상이 기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냐? 소리를 지르며 술상을 엎었습니다. 할멈은 참았습니다. 조용히 엎질러진 술을
닦아내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일어서며 문턱을 발로 다 걷어찼습니다. 할멈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었지요. 할멈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며 중심을 잡았지요. 사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신경전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할멈의 발목 각도를, 무릎의 위치를, 허리의 중심을 눈으로 재고 있었지요. 사내가 갑자기 할멈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비틀려는 힘이 실렸지요. 할멈은 반사적으로 손목을 풀었습니다. 사내가 비트는 방향 그대로 손을 돌려되려 사내의 중심을 끊어버렸지요. 사내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발을 헛디뎠고 할멈은 그 틈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호! 사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 맞다. 확신이 섰습니다. 사내는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늙어도 습관은 남는 법이지. 몸이 기억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오. 떠나면서 주막 기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끝으로 작은 표식을 새기고 갔지요. 할멈은 그 표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설이가 주막 앞을 지나가다 변장 손님을 보았습니다. 말투와 걸음걸이에서 산속 사람 냄새를 맡았지요. 뒤를 밟으려 했으되 사내는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젊은이 하나가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보이지 않았지요. 할멈은 실종 소식을 듣고 마루 끝에 섰습니다. 산 쪽을 바라보았지요. 달려가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발이 나서면 사람이 더 죽을까? 또 내 탓이 될까? 두려움이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산채에서 마금수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발을 꺾어주마. 그리고 죄책감도 함께 꺾어주리라. 절뚝이는 다리를 쓸어내리며 낮게 웃었지요. 마을의 헛소문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산적을 몰래 도왔다더라. 그래서 주막은 멀쩡한 거라더라. 젊은이가 사라진 것도 할멈이 넘긴 게 아니겠소.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관아의 아전이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세금이 밀렸다. 장부를 펼쳐 보이며 소리쳤지요. 벌금도 내야 하니라. 할멈은 장부를 보았으되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지요. 문을 닫거라. 당장 문을 닫지 못할까. 아전이 호통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솥이 점점 비어갔지요. 할멈은 빈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굶기면 마을이 무너진다. 국밥이 없으면 길손도, 일꾼도, 아이들도 굶는다. 윤설이는 관아 장부를 몰래 살폈습니다. 쇠고기 빠진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지요. 하지만 윗선이 더 풀려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윤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멈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지요.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실종된 젊은이의 가족이 주막 앞에 와서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려주시오. 어미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울렸지요. 할멈은 그 울음에 마음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할멈은
마루 아래 집신을 다시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보자기에 닿기 무섭게 멈췄지요. 대신 장독대 뒤로 갔습니다. 숨겨둔 낡은 띠와 무릎 보호 천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지요. 손으로 천천히 쓸어 내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주막창호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지요. 할멈을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생하지 않되 뿌리는 뽑아야 한다. 결심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막 문턱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된 젊은이의 것이었지요. 할멈은 그 신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제는 숨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설이는 실종 사건을 핑계로 산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을 오르다 염상단의 행수와 마주쳤지요. 염행수는 쌀거래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일은 다 꿰고 있었지요. 설이날이 이리 오시오. 염행수가 주변을 살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쌀을 보았는데 관아 창고 표식과 똑같더이다. 윤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하시오. 장사 20년에 그걸 모르겠소. 매듭 모양까지 같더이다.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주막에 모였습니다. 할멈과 윤설이 그리고 염행수였지요. 윤설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산적이 단순 강도가 아니라 세곡을 빼돌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염행수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아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자 말입니다. 할멈은 장부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곡식 자루의 매듭과 표식을 보는 눈만큼은 날카로웠지요. 그 매듭 나도 본 적이 있소. 그날 밤 물에 떠내려가던 자루에도 그 표식이 있었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지요. 할멈이 말했습니다. 주막을 미끼로 쓰겠소.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하니 탈출 동선을 미리 만들어 두겠소. 윤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기장승 아래를 지키고 있던 윤설이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산적 연락군으로 보이는 사내가 몰래 다가왔지요. 그런데 관아 쪽 사람이 그를 슬쩍 골목으로 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윤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멈은 직접 연락군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지나간 자리의 신발 자국을 유심히 보았지요. 밑창에 묻은 흙의 색깔과 질감을 기억했습니다. 저 흙은 북쪽 산흙이다. 산체의 위치를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막 뒤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산적의 통신 신호였지요. 할멈은 몰래 국밥 국물통에 쑥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먹으면 입술에 연한 녹색 흔적이 남는 것이었지요. 이제 누가 첩자인지 알 수 있다. 산속 산채에서 두목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관아가 우리 편인데 늙은 과부 하나가 무엇을 하랴. 걱정 마라. 하지만 마금수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지요. 사흘째 되는 밤, 산적들이 주막을 다시 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지르려 했지요.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5명의 산적이 주막을 에워쌌지요. 하나가 불 붙인 횃불을 들고 지붕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멈은 재빨리 장독대로 달려가 물바가지를 퍼올렸습니다. 지붕을 향해 힘껏 끼얹었지요. 흑! 불씨가 꺼지며 산적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산적 둘이 마루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할멈은 마루 위에서 화롯가에 재를 움켜쥐었습니다. 산적들이 올라오는 순간 재를 뿌렸지요. 발이 미끄러지며 산적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놈이 일어서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할멈은 몸을 숙여 피하고 순간 발을 뻗어 산적의 무릎 뒤를 걸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산적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중심을 잃고 마루 기둥에 머리를 쿵 박았지요. 신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또 한 놈이 덤벼들었습니다. 할멈은 손목을 잡아 돌렸습니다. 산적의 팔이 꺾이며 무릎이 꺾였지요. 세 번째 산적이 뒤에서 덤벼들자 할멈은 뒤돌아 발끝으로 배를 가볍게 찼습니다. 산적의 숨이 턱 막히며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산적이 마루 기둥에 세게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눈이 풀리며 코에서 피가 흘렀지요.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할멈의 손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 재빨리 산적을 눕히고 머리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피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이지요. 가슴을 눌러 숨통을 틔웠습니다. 산적이 컥컥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는 누구도 죽이지 않는다. 할멈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산적 하나가 겁을 먹고 소리쳤습니다. 두목이 너를 안다. 내가 누군지 다 안다. 할멈이 다가서자 산적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윤설이가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산적들의 신발 밑창을 살폈지요. 이 흙, 북쪽 산 흙이 맞습니다. 산채의 위치를 더 좁힐 수 있겠습니다. 염행수는 멀리서 습격 장면을 목격한 이웃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셨지요? 할멈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증인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지요. 산채에서 습격 실패 소식을 들은 두목은 분노했습니다. 법을 이용하겠다. 관아를 움직여 할멈을 꺾으리라. 다음 날 관아에서는 주막에서 칼부림이 있었다는 말이 꾸며졌습니다. 할멈을 소환하려는 함정이었지요. 산채 깊은 곳에서 마금수가 자신의 절뚝이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발을 꺾어준 사람이니 발로 갚아야지. 반드시. 손에 쥔 막대기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설이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할멈은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지요. 윤설이가 마루에 앉으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짊어지지 마시오. 할멈은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편하오.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윤설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요. 할멈은 과거를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짧게 말했지요. 발을 숨긴 이유가 있소. 그것만 알아주시오.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행수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장부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찾았습니다. 상단의 거래 장부에서 관아, 아전 이름이 오가는 걸 찾았습니다.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숫자와 날짜,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세 사람은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설이가 말했습니다. 역할을 나눕시다. 저는 장부를 맡겠습니다.
염행수가 이었습니다. 저는 물류를 맡겠습니다. 쌀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겠습니다. 할멈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끼가 되겠소. 그리고 현장을 제압하겠소. 세 사람의 동맹이 단단해졌지요.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주막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나와 아이들을 불렀지요. 얘들아, 이리 오너라.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턱을 넘을 땐 발을 들고 넘어라. 급할수록 숨을 고르고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멈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발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연스레 택견의 호흡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 무렵 관아의 포졸 하나가 할멈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할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정의로운 포졸이었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면 부탁하겠소. 산채에서는 두목이 변장도 하지 않고 마을의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나 둘 산채에 끌려가 협박을 당했지요. 돌아온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더 큰 죽음을 부른다. 속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지키는 것이 진정한 속죄라고 믿게 되었지요. 윤설이는 관아 장부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둥이 무너진 그날의 장부 기록이 누군가 일부러 긁어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설이의 집 창호에 칼이 꽂혔습니다. 종이가 함께 꽂혀 있었지요. 손 떼지 않으면 내 혀부터 뽑겠다. 협박문이었습니다. 윤설이는 종이를 빼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관아 문서와 똑같았지요. 내 통자가 분명하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막에서 할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그 빛 속에서 할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설이의 집 담장 너머로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뜰에 떨어진 것은 피 묻은 천 조각이었지요. 윤설이가 급히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린 조카가 입던 옷의 일부였습니다. 천 조각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지요. 윤설이는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쓰듯 소리는 참았지요.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멈은 국밥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설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지요. 산적이 제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윤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지요. 어찌하겠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설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으되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증거를 더 빨리 모아야 합니다. 물러서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겁에 질려 숨으면 그놈들만 좋은 일입니다. 할멈은 윤설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떨리되 꺾이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할멈 자신은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또 내 탓이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발을 숨긴 탓에 또 누군가가 위험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염행수가 그때 들어섰습니다.
할멈의 어깨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할멈,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저놈들입니다. 할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으되 흘리지는 않았지요. 염행수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상단 짐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세곡 자루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시간을 재었습니다. 장부를 펼쳐 보였지요. 보십시오. 보름 전 세곡 10호대가 관할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산에서 똑같은 표식의 자루가 나타났습니다. 이동 경로를 그려보니 산채를 거쳐 갔습니다. 윤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무렵 관아에서는 아전이 마을 사람 하나를 불러들였습니다. 주막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할멈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멈이 산적과 내통한다고 증언하라. 아전의 목소리는 낮았으되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으로 하라. 내 가족이 편안하고 싶으면 말이다. 아전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마을 사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었지요. 할멈은 그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보셨지요?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오.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이 하나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산적 정찰조 셋이 다시 나타났지요. 할멈은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구조를 이용했지요. 좁은 골목 입구에 물바가지를 엎어 두었습니다. 모퉁이 한쪽에는 장작을 쌓아 두었고 다른 쪽에는 빈 항아리를 놓아 두었습니다. 산적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멈은 골목으로 유인했지요. 이리로 오너라. 산적이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미끄러지며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횃불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어서려다 장작에 걸려 다시 쓰러졌습니다. 항아리를 건드리자 우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요. 그 사이 할멈은 다른 골목으로 빠져나가 산적을 하나씩 흩뜨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었지요. 윤설이는 그날 밤 협박문을 다시 꺼내 살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종이를 들여다보았지요. 종이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관아에서 쓰는 종이와 똑같았습니다. 잉크 냄새를 맡았습니다. 관아 문서 특유의 냄새였지요. 글씨체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필체였습니다. 내 통의 증거다.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할멈은 그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요. 마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집신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두지 않았지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낡은 집신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집신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집신에서 옛날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지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실종되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산적 하나가 그를 내려놓고 떠나며 한마디 던졌지요. 그날 둑을 건드린 건 우리가 아니다. 더 큰 놈들이 있다. 기억하라. 할멈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지요. 그렇다면 누가 남편을? 의문이 확신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산적 연락군이 지나간 길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염행수가 앞장섰고 윤설이가 중간에, 할멈이 뒤를 따랐지요. 산비탈은 가팔랐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리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며 올라갔지요. 한 시진쯤 올라가자 인적 드문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와 풀로 위장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창고였지요. 염행수가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더니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열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레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며 자물쇠가 풀렸지요.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으되 인기척은 없었지요.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윤설이가 품에서 작은 등잔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안을 비추는 순간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요. 세곡 표식이 찍힌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높이 쌓여 있었지요. 일부 자루에는 관아, 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윤설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지요. 할멈이 자루 하나를 만졌습니다. 매듭을 손끝으로 더듬었지요. 이 매듭, 관아에서 묶는 방식이 맞소. 틀림없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아니 셋이었지요. 경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재빨리 등잔을 끄고 문 뒤에 섰습니다. 윤설이와 염행수는 자루 뒤로 숨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한데 자물쇠가, 경계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할멈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지요. 경계병의 발목 뒤를 스쳐 살짝 걸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경계병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할멈이 등을 살짝 밀자 그는 자루 더미에 얼굴을 박으며 쓰러졌지요. 신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병이 칼을 빼려 했습니다. 할멈이 재빨리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돌려 비틀자 경계병의 팔이 뒤로 꺾였지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윤설이는 창고 벽을 살폈습니다. 먹으로 쓴 글씨들이 보였지요. 이 날짜를 보십시오. 등잔을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이 날짜, 제가 본 장부에서 쇠고기 빠진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염행수는 구석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상단 거래표입니다. 납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종이를 펼쳐 읽었지요. 누가 샀는지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할멈은 곡식 자루 하나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젖은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할멈의 기억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둑이 무너진 그날 밤 물가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떠내려가던 그날 밤의 냄새였지요. 이 냄새.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과 똑같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여인, 아직도 발을 숨기느냐? 두목 마금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멈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마금수가 서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그때 내 종아리를 꺾은 게 내가 맞구나. 발놀림을 보니 틀림없다. 씩 웃었습니다. 윤설이와 염행수가 할멈 뒤로 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관하로 가서 밝히겠습니다. 윤설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금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증거를 들고 나오면 관하가 너를 잡는다. 관하는 우리 편이니까. 법이 너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할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태워서는 안 되니까요. 대신 자루 몇 개를 짊어지고 납품표를 품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갔지요. 마금수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관아가 너희를 잡을 것이다. 산을 내려오며 윤설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아 안에 더 큰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요. 달빛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할멈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불렀다. 내가 불러서 죽었다.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지요. 하지만 산채 곡식 자루에서 맡은 그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 곽 노인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지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멈, 할 말이 있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멈이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내주며 앞에 앉았습니다. 드시고 말씀하시오. 곽 노인은 국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으되 삼키지 못하고 한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둑 아래에서 낯선 사내 둘을 보았소. 할멈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가 솥 안에서 멈춰 섰지요. 말뚝을 뽑고 있었소. 물기를 바꾸려는 듯했소. 이렇게 곽 노인이 손으로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시오. 무서웠소. 그놈들이 관아 사람들이었으니 말하면 나도 죽을까 두려웠소. 윤설이가 급히 물었습니다. 체격과 말투를 기억하십니까? 곽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키, 덩치, 말투, 옷차림까지 하나하나 말했지요. 윤설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관아 아전 둘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할멈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남편을 죽였구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염행수는 상단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래 상대를 끝까지 추적했지요. 토호입니다. 마을 밖에 사는 큰 지주, 김진사가 쇠곡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여기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할멈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주막 안에만 숨어서
국밥만 끓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주막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모두 모이시오. 할 말이 있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굶겨 죽이는 것이 더 큰 죄요. 침묵하면 우리 모두 죽소. 이제는 함께 싸워야 하오. 마을 어른들이 겁을 냈습니다. 산적이 무섭소. 관아도 믿을 수 없소. 할멈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하오. 혼자는 약하나 함께면 강하오. 서로 지켜주면 돼요. 조금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이는 증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협박당한 사람, 강요당한 사람, 진실을 목격한 사람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지요. 산채에서 두목 마금수는 초조해졌습니다. 여인 하나가 사람들을 모으는 게 더 위험하다. 빨리 끝내야 한다. 다음 날 관아에서 할멈을 소환하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관가 모독 및 폭행 혐의로 당장 출두하라. 할멈은 문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히려 좋소. 가서 똑똑히 말하리다. 할멈이 관아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아전들이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관장이 높은 자리에 앉아 할멈을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산적들을 폭행했다지. 관장이 위엄을 갖춰 물었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들어 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으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늙은 과부 주제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으니 폭행죄로 다스려야 하니라. 바로 그때 윤설이가 장부 뭉치를 두 팔에 안고 들어섰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윤설이가 장부를 펼쳐 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쇠곡이 빠진 기록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누군가 일부러 긁어 지웠습니다. 물을 뿌려 번지게 하고 칼로 긁어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관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염행수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납품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산채 창고에서 가져온 납품표입니다. 쇠곡이 어디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려갔는지 날짜와 이름까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아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노인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목격했소이다. 목소리가 떨렸으되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둑이 무너진 그날 밤 사내둘이 말뚝을 뽑았소이다. 이 늙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이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그 사내들 관아 사람들이었소이다. 관아 옷을 입고 있었소이다. 윤설이가 곽 노인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쇠곡을 빼돌리려 물기를 일부러 바꿨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맛비가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멈은 무릎이 꺾일 듯 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지요. 남편의 죽음이 내 부름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 탐욕스런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요. 관아 윗선이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늙은이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윤설이를 파면시켜라. 하지만 염행수가 한 장의 종이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토호 김진사 댁과 관아의 거래 내역입니다. 쇠곡이 시세의 절반 값에 팔렸습니다. 여기 인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아전 하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이다.
둑은 그저 장마에 무너진 것이다. 윤설이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찌 둑 훼손을 아시오? 곽 노인이 방금 처음 말했는데 누가 당신에게 말했소? 아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말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마금수는 관아와의 연결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법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할멈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하나 벌하더라도 좋소. 하나 곡식과 사람 목숨을 훔친 자를 반드시 세우시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풀려났으되 주막은 압류 직전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둘로 갈라졌지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두목 마금수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주막에 불을 내어 증거와 증인을 한 번에 없애기로 한 것이지요. 한밤중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산적 10여 명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불 붙인 횃불을 들고 사방에서 조용히 다가왔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할멈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할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적 하나가 지붕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불길이 지푸라기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지요. 할멈이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올려 지붕에 힘껏 끼얹었습니다. 칙. 불이 잠깐 꺼지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또 불이 붙었습니다. 마루로 산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마루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할멈의 발이 그의 발목을 스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산적이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얼굴이 마루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두 번째 산적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할멈은 몸을 낮춰 칼을 피하며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돌려 비틀자 칼이 떨어지고 팔이 뒤로 꺾였지요. 으악!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산적이 뒤에서 덤벼들자 할멈은 발끝으로 배를 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산적이 뒤로 나가 떨어졌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할멈은 마루 기둥을 등지고 섰습니다. 한 놈의 팔을 잡아 돌려 다른 놈과 부딪히게 만들었지요. 으윽! 둘 다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은 계속 번졌습니다. 지붕 여기저기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마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습니다. 기둥이 불에 타 약해지며 기울기 시작했지요. 할멈은 국밥솥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손으로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으되 개의치 않았지요. 불길이 가장 센 곳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통째로 부었습니다. 치익! 엄청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불이야! 할멈을 도와라! 물동이를 들고 달려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날랐지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물을 전달했습니다. 윤설이는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증거 상자를 찾았지요. 장부 조각, 납품표, 표식 조각이 든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염행수는 상단 짐꾼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증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곽 노인부터 짐꾼들이 마을 곳곳으로 흩어져 증인들을 안전하게 분산시켰지요. 할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불길 속에서 할멈은 문득 마루 아래를 떠올렸습니다. 보자기에 싼 집신이 거기 있었지요. 연기를 뚫고 마루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보자기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손을 거두고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멈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멈이 아이를 구했다. 우리를 지키고 있다. 처음으로 할멈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서운 할멈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어른이었습니다. 불은 새벽녘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주막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절반이 타버렸고 기둥 몇 개가 검게 그을려 있었지요. 할멈은 폐허 앞에 섰습니다. 그을음이 얼굴에 묻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지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산으로 간다. 윤설이와 염행수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끝장을 내야 했지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타버린 주막을 비추었습니다. 할멈은 혼자 산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설이가 막아섰지요. 어르신,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함께 합니다. 염행수도 고집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게 주막 폐허에 모여 앉았습니다. 산채로 곧장 들이치면 우리가 다칩니다. 먼저 관아 내 통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윤설이가 말했습니다. 염행수가 이었습니다. 상단 수레를 미끼로 내겠습니다. 쇠곡을 싣는 척하면 산적이 움직일 것입니다. 할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목을 끌어낼 테니 너희는 증거를 완전히 확보하라. 다음 날 할멈은 일부러 산길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을 또렷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바위 위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었지요. 두목 마금수는 그 흔적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직접 끝낸다. 소수 정예만 데려간다. 할멈은 산길 바위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죄를 고했지요. 서방님, 이제야 진실을 알았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소. 반드시 끝을 보겠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요. 두목 마금수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마금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날 내 발이 내 종아리를 꺾었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였다. 오늘은 내 발을 부러뜨리마.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지요. 할멈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건 낡은 띠뿐이었습니다. 띠를 허리에 단단히 매며 말했지요. 살생은 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앞으로도. 마금수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가르며 할멈의 목을 향해 날아왔지요. 휘익 하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할멈은 발을 뒤로 빼며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칼날이 코앞 손 한 뼘을 스쳐 지나갔지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려 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금수가 다시 칼을 찔러 왔습니다. 배를 향해 곧장 찌르는 공격이었지요. 할멈은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칼이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할멈의 손이 마금수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마금수의 중심이 흔들렸지요. 마금수가 발을 디디며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발이 이미 그의 발목 뒤에 있었습니다. 살짝 걸어 당기자 마금수의 몸이 뒤로 쏠렸지요. 땅에 넘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칼을 휘둘러 균형을 잡으려 했지요. 할멈은 한 발 물러서며 칼을 피했습니다. 마금수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지요. 인연. 크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가로로 크게 베는 공격이었습니다. 할멈은 몸을 낮췄습니다. 칼날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지요. 그 순간 할멈의 발이 마금수의 무릎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발끝이 무릎 옆을 스쳤습니다. 마금수의 무릎이 꺾이며 중심이 무너졌지요. 한쪽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으되 절뚝이는 다리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계속 중심만 무너뜨렸습니다. 칼을 피하면서도 손으로 밀지 않고 발로 차지 않고 오직 상대의 중심만 빼앗았지요. 마금수의 발 디딤이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절뚝이는 다리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점점 거칠어졌지요. 이 여편 내가. 마금수가 분노에 눈이 멀었습니다. 양손으로 칼을 쥐고 크게 내리쳤습니다. 할멈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몸을 옆으로 틀어 칼을 피하고 재빨리 마금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을 돌려 비틀었지요. 마금수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으악!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졌지요. 할멈은 그의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팔만 꺾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금수가 땅에 쓰러지며 외쳤습니다. 관아가 우리 편이다. 내가 나를 이겨도 법이 너를 잡는다. 그 말이 곧 내통의 자백이 되었습니다. 할멈은 새끼줄을 꺼내 마금수를 묶었습니다. 살아야 죄를 묻는다. 내 입으로 모두 밝혀야 한다.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금수가 마지막 발악으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도 내 탓이다. 내가 불러 죽인 거다. 할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해졌지요. 아니다. 내 놈들 탓이다. 탐욕의 탓이다. 계속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가 많았고 비탈이 가팔랐지요. 하지만 할멈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윤설이 일행이 산채 창고의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지요. 새벽녘 할멈이 마금수를 끌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관아는 두목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내통아전이 포조를 데리고 달려왔지요. 그 자를 넘겨라. 할멈은 두목을 끌어안고 관아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된다. 이 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소. 포졸들이 떼어내려 했으나 할멈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사이 윤설이가 달려왔습니다. 두목의 자백서, 산채 세곡 자루, 장부 조각을 한자리에 놓았지요. 모두 보시오. 이것이 진실이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염행수가 거래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토호 김진사가 세곡을 헐값에 샀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곽 노인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다시 증언하겠소. 그날 밤 산에 둘이 둑을 무너뜨렸소. 주막 습격을 본 사람들도 나섰지요. 할멈이 마을을 지켰소. 침묵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통아전이 또 실수했습니다. 둑 훼손 같은 건 없었다. 윤설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둑 훼손을 어찌아시오? 누가 당신에게 미리 말했소?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에 덫에 걸린 것이었지요. 반전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비가 아니라 탐욕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남편께 면목이 선다. 관아 윗선은 더 큰 상부의 보고가 올라갈까 두려워 마침내 진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산채를 급습한다. 포졸들이 출동 준비를 했지요. 할멈은 관아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시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포졸과 마을 장정이 산채를 급습했습니다. 남은 산적패가 저항했으되 이미 두목이 잡힌 뒤였지요. 하나 둘 항복했습니다. 세곡 자루가 수레에 실려가나 창고로 되돌아왔습니다. 굶주리던 마을에 곡식이 풀렸지요. 이제 굶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토호 김진사가 죄를 피하려 했으나 거래표와 장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글씨 당신 것 아니요? 염행수가 증거를 들이밀자 토호는 말문이 막혔지요. 윤서리는 파면 위기에서 벗어나 백성을 살린 서리로 이름이 났습니다. 윤서리 덕분에 살았소. 염행수는 상단의 누명을 벗고 마을 물가를 안정시켰지요. 할멈은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타버린 주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었지요. 할멈, 우리가 짓겠소. 며칠 만에 주막이 새 것처럼 섰습니다. 할멈은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수군거리지 않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멈, 고맙소이다. 두목 마금수는 관아 감옥에 갇혀 절뚝이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멈이 감옥을 찾아가 한마디만 남겼지요. 내 발은 너를 죽이려 숨은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 숨었다. 마금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둑이 보수되고 나루터에 다시 사람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지요. 남편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비가 내렸으되 할멈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지요.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시오. 진실을 밝혔소이다. 제사를 마친 뒤 할멈은 타버린 보자기 사이에서 낡은 집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물에 띄우지 않고 장독대 뒷땅을 파서 곱게 묻었지요.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지. 나도 너도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속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리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발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할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발이 아니라 마음이지. 지키려는 마음 말이오. 마을 아이들이 주막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아이들을 불러 말했지요. 힘은 이기려 쓰지 말고 지키려 써라. 짧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을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사람들은 소문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법을 배웠지요.
할멈은 다시 주막솥을 걸어 국밥을 끓였습니다. 드시오. 따뜻할 때 드시오. 구수한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바람 없는 밤, 처마 풍경이 한 번 울리고 멎었습니다. 딸랑.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평안의 소리였지요. 할멈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주막 문을 나서는 젊은이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멈의 가르침을 닮아 있었지요. 하늘 탓만 하면 죄는 숨고 죄를 세우면 마음이 섭니다. 할멈은 강해서가 아니라 참아서 더 강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힘이 진짜 힘이었지요. 할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